판사가 재판을 하면서 가장 흔히 듣는 말이 억울하다는 말입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 이제 억울하다는 말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고 억울하다는 유행어까지 생기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억울함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해서 이거를 심리학적으로나 정신의학적으로 분석을 해놓은 책을 뒤지던 중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별다르게 지금까지 분석을 해놓은 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억울함을 어떤 식으로 과연 접근을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초로 이론 구성을 해본 그런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억울함이라는 것이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무고하고 선량한 사람만 억울함을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게 아니거든요. 제 책의 처음 시작 부분이 그 탈주범들이 인질극을 벌이면서 그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만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자기들이 억울한 구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모든 사정들을 다 살펴야 한다는 게 판사의 소명이에요. 그래서 억울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건 너무 당연한 판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가들이 관심을 갖는 억울함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억울할 만한 상황이냐, 심리학자들이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주관적으로 그 사람이 억울함을 느끼게 된 요인, 정신의학자들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정신적인, 기질적인 요인이라든지 유전적인 요인 그걸 하고 이제 그다음에 치료에 있어서는 약물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제 책에서 살피고자 하는 바 그리고 파고 들어가고자 하는 바는 객관적으로 당신이 주관적으로 억울함을 느끼는데 그 중에서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억울함이 사회 공동체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억울함이 어느 정도까지냐 그 한계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제가 살펴보는 그런 형식으로 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판결이 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다 오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반드시 오판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 도둑질한 사람은 어떻게든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연 국가가 고문을 해서까지 그 도둑질한 사람을 밝혀낼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공감대가 요새는 형성돼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도둑질한 사람을 잡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국가가 고문을 해서까지 피고인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게 헌법적 가치,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내세운 그런 가치들, 헌법적인 가치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판을 감수하는 경우가 법관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과연 오판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오판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근데 오판이 있죠, 분명히. 오판이 있는데 그럼 오판이 어떤 경우에 있는지 예를 좀 살펴보니까 제가 살펴보기에 일반 사건 중에서 오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옛날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 권력이 작동해가지고 공안사건이라든지 시국사건 그런 데에서는 이렇게 고문을 하거나 그 고문에 의한 자백 같은 게 유죄의 유일한 증거가 돼가지고 유죄 판결을 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명백히 오판이고 그건 국가가 사죄를 해야 되는 거여서 현재 재심으로 바로 잡아서 국가가 사죄를 하고 거액의 손해배상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제가 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예를 들자면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한센인에 대한 뭐 단종 낙태 사건. 국가가 그러니까 한센인들이 이세를 갖지 못하도록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정관 절제 수술을 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소송을 한 경우였습니다. 저는 그게 국가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다소 또 강압적인 방법을 써서 국가에서 잘못했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근데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고등법원을 통해 가지고 대법원에 지금 올라가서 지금 2년째 대법원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 사건이거든요. 저는 뭐 그런 사건이 대단히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저는 판결을 하면서 나름대로 정의를 구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건은 아직 결론이 맺어진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상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하고 부딪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과실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는 6대4의 과실이 나왔어요. 자, 사회 경제적인 그거에서 볼 때 6대4의 과실 배분은 적절한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들어 누웠는데 너무 화가 나고,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그것도 그렇고, 저쪽에서는 더 억울할 걸 생각하니 억울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더 억울한 거예요. 판사들이 일단은 생활하는 게 남들과 보편적인 사람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걸 이걸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판단 방식이 일반인들이 고민하는 방식하고 크게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고 안도했다고 그렇게 댓글 남겨놓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동떨어진 세계에서 살고 있지 않으니까 좀 애정 어린 눈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판사가 알아서 판단해 주리라고 많이 착각을 해요. 판사가 내 억울한 사정을 왜 판사가 알아서 판단해 주지 않느냐, 약한 사람을 왜 판사가 보듬어 주지 않느냐, 그런 불만이 제일 법조에 대한 불신 요인이에요, 사실은. 근데 약한 사람이 늘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 당사자는 분명히 아는 내가 억울하다는 사정을 판사는 애초에 알지 못해요. 자, 축구에 비유해서 하자면, 재판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게임의 요소가 있다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아무리 실력이 밖에서 호날두고 메시였어도 경기장에 나와서 조기축구 선수처럼 경기를 하면 그 정도 실력밖에 보여주지 못하면 게임은 지는 거 아닙니까? 재판도 제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그 사정을 법정에서 제대로 어필을 하고 그걸 진지하게 그걸 해내지, 물론 그것이 법리나 논리를 제대로 세워서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축구도 실력이 좀 부족해도 패기와 그리고 열심히 뛰는 걸로 이기는 경우가 있듯이 자기의 진짜 억울한 사정이 있고 정말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어필을 한다고요. 심판 보는 판사에게 골을 어떻게 쳐달라고 하고 공 대신 차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한 가지 축구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축구는 실력이 좋은 사람이 실력이 못한 사람에게 지면 더 큰 재미를 주지만, 재판에서는 더 억울한 사람이 지면 피눈물이 나는 거고, 그런 세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당사자의 노력이 그만큼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를 정말 적극적이고 정확한 용어를 그리고 가장 정확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걸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억울한 것을 어필하는 방법을 이상하게 반칙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많이 해요. 그리고 늘 의혹을 가져요. 반칙적인 방법이 상대방이 쓰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억울한 사정이 있고 논리가 올바르면 법리는 찾으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는데도 법리가 안 나온다 그러면 자기 논리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억울하다고 하는 사정이 잘못 캐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두 개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법리가 없다면 그건 법을 바꿔서 해결할 문제죠. 그거는 법률가한테는 대단히 찬사를 받을 만한 성과고 정치인들한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사실.